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최근에 조용한 아파트 매매 시장 때문에 매수하는 분들이건 매도하는 분들이건 모두 숨죽여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인 겨울이라서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데요. 이 가운데 있어서도 이를 타파할 만한 부동산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민과 시장에 맞서는 부동산 전략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함께 도와드리고요. 전반적인 시장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죠. 02-545-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할게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만한 부동산 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초과 이익 환수제, 왜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제도와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시장 영향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던 이름인데 대체 시장에서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시장이 시장의 화두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지만 우리가 그 서울 지역의 도시개발의 우리 역사를 좀 살펴봤을 때 7, 80년대 집중적으로 공급이 많이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90년대까지 좀 넘어왔었죠. 그 시기에 공급됐던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연한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올해 말로 예정된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 종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짚어봐야 될 상황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어차피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개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구간별로 10%에서부터 50%까지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바로 생긴 건 아니고 원래 2006년도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2017년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유예가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입 당시서부터 얘기는 많았죠. 뭐 지금 뭐 어떤 실현되지 않은 어떤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고 또 이중과세 논란도 많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조합원들이 이익이 발생해서 나중에 양도 차익이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논란도 휩쓰이고 또 재개발 지역에는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재건축 시장에 도입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이 이런 어떤 대상이 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 유예 대상은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유예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재건축 단지의 어떤 기본적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정비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역 지정을 통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통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그다음에 뭐 이주, 착공, 뭐 준공이 되는 이런 형태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하는 단계별로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 뭐 조합 설립 단계라든가 뭐 이런 추진이 단계 이런 단계에서는 굉장히 조금 시간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 지역에 일단 우리가 단지들을 봤을 때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체는 한 178개 단지가 지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진행이 됐거나 뭐 착공이 들어갔거나 어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런 단지들은 한
29개 단지가 좀 넘고요. 일단 사업 시행인가 상황에서는 29개 단지, 또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인가 지금 직접 전에 있는 초기 단계들이 지금 서울 지역에 한 98개 지역 단지가 좀 있다. 그중에서 강남 3구가 지금 38곳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단지들이 결국은 올해 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적용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지금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초기 단계에 있는 이런 사업지들은 불가피하게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 올해 한 해가 있고 또 차기 정부에서 과연 또 유예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남아 있지만 만약에 그냥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사업 단계별로 우리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건하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 뭐 압구정이라든가 여의도에 있는 단지들이 일부 신탁 방식으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여부들은 올 하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의 어떤 투자는 어차피 불가피하고 재건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어떤 그 시장에 돌발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임할 때는 어떤 그 사업 진행에 대한 속도,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 여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평상시보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좀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보고 움직임을 갖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시장 관망하면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낼지 지켜보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장에 대한 고민, 또 여러분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눈을 키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정 소개드립니다. 홍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합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제가 서초역에 있는 서초 힐스테이트 서리풀이라고 하는 네. 아파트 분양권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아파트가 금년도 올해 7월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분양권을 매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저희가 취득을 해서 하는 게 좋을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서초 에스테이트 서리풀 아파트 분양권 네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이시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께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분양을 받으셨나요? 네네. 이게 지금 분양이 굉장히 열기가 치열했던 데인데, 네. 당첨을 받으셨는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세도 많이 올랐죠? 근데 세대수가 많지가 않아서 네, 예, 작은 저희가 단지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네네. 아닌데, 어쨌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고, 분양가도 사실은, 우리 강남 어떤 이 서초 지역의 어떤 분양가로 봤을 때 그렇게, 높다고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았던 데예요. 벌써 분양한 지가 네. 꽤 됐네요. 입주가 다가오는 거 보니까. 네네. 시간이 빠릅니다. 그런데 201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네, 맞아요. 분양가가 한 3천만 원대 정도 했죠? 한 8억 정도 선 네, 갔던 거 7억 8천 조금 넘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래서 네.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랬던 지역인데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역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여기는 보유 가치가 있어 보이는 데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물론 질문 네. 주시는 지금 말씀 중에 단지가 작고 세대수가 적어서 이런 네.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무튼 지금은 아직 입주
보유적 어떤 시점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더 보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위치를 보면은 이 지금 서초역하고 초역세권이잖아요, 여기가. 네, 근데 바로 옆이에요. 예, 바로 뭐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초역세권에 있는 주택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단지가 뭐 한 100세대 뭐 조금 남짓하잖아요. 네. 뭐 주상복합으로 또 돼 있고요. 상업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핸디캡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분양가 대비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억까지 지금 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9억대에서 뭐 한 뭐 네. 초중반 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아직 상승 여건이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도를 제가 조금 크게 보면은 지금 이 서초 지역에 지금 그 뭐 반포 인근이라든가 뭐 지금 기준을 잡는 지역들이 뭐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뭐 최근에 뭐 반포 쪽에 입주하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사실은 뭐 같이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서로 입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규모하고 뭐 여긴 대단지고 한강에 대한 조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교육 여건. 네. 그런데 이쪽이 가격이 지금 20평대 가격이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가거든요. 예,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선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저는 좀 더 추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 평형대입니다. 25평형이 지금 이 핸디캡은 분명히 있지만 똑같은 가격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좀 더 상승 여건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20평대가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거든요. 그렇죠? 이 젊은 수요층이겠죠.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좀 적겠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젊은 층에 대해서 이런 강남권 수요층을 봤을 때는요. 이 초역세권, 역세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주변에 어떤 그 교통 여건도 있지만 주변에 편익시설, 뭐 어떤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교대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서초역 주변으로 해서 이런 어떤 여건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물론 뭐 또 그 방배 쪽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 서리풀 뭐 지금 장제 터널이라든가 이런 개통에 대한 어떤 호재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평형대 대비 초역세권에 이런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서 결국은 이 반포권에 있는 이 대단지 아파트하고 뭐 여건이 좀 틀리다는 거죠. 작은 평형은 결국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 여건 뭐 대단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절대적으로 받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강점인 어떤 초역세권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보유하셔도 어느 정도 추가 상승 여건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해결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제가 좀 더 앞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첫 번째 시청자분 기분 좋게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는 수원시 영천구에 네. 원천동 548번지에 있는 네. 그 신혼천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음. 네, 문의 좀 하려고요. 네.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신 곳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고 네. 현재 지금 월세를 주고 있는데 네. 그거를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 현 시세대로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매가 좋은지 전망을 좀 보려고요. 네. 몇 평형 보유하고 계세요? 33평이요. 33평이요? 네네.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지는 언제 됐어요? 산 시점. 제가 2016년이요. 얼마 안 됐네요. 2016년 작년인데. 2016년이 아니고 2006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 계속 뭐 임대를 주고 계신다면은 더 입주하실 건 아니죠? 네네.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뭐 가격이 오른다면은 좀 더 보유를 할 것이고 상승 여건이 없다 그러면은 뭐 갈아타셔야 되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네네. 네. 일단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도를 잘 보고 있고 잘 아는 단지인데 저는 임대를 주고 있다라면 지금 월세 얼마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예. 1억 5천에 지금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반전세식으로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저 아파트를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웬만한 지역들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를 갖고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게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그죠? 네. 예, 뭐 3%대 뭐 이 정도 뭐 네, 전후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금리를 따진다면 좀 높겠지만은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익성 부동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맞지 않고요. 다만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수익률이 낮더라도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미래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 여건은 이렇게 좀 많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기 시점이 돌아온다라면 좀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지금 신혼촌 주공 아파트잖아요. 흥덕지구 바로 밑에 말하자면 또 이 광교 신도시하고 또 아래쪽으로 좀 위치하고 있고. 근데 여기가 좋은 거는 일단 뭐 삼성 여기 그 디지털 시티 를 바로 끼고 있잖아요. 담으로. 이래서 어쨌든 이 대규모 업무 시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층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질 않아요, 잘.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가격이 조금은 올랐죠. 네, 맞아요. 예, 지금 오른 거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굉장히 기대가치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져 있는 지역은 조금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상승 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건너편 쪽으로 영통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영통 쪽도 지금 뭐 황골주공 아파트라든가 뭐 주공단지들이 많이 있는 건 아시죠? 건너편 쪽으로. 네, 맞아요. 예, 그런 쪽도 사실은 이 삼성이라는 어떤 디지털 시티의 수요 배후 주거지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같이 올랐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 영통 쪽의 그 주공 아파트들이 좀 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이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이 교통 여건입니다. 그리고 주변 생활 인프라인데 물론 이 신혼촌 주거 아파트도 뭐 주거하기가 나쁘진 않은데 일단 교통 여건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통 쪽에 있는 그 비슷한 어떤 그 연차의 어떤 주거 아파트라고 비교해서 가격 상승폭은 조금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격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면을 맞다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월세를 보유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교통 여건에 대한 어떤 뭐 좋은 호재로서는 뭐 인도원서부터 수원으로 연결되는 이런 뭐 전철 복선 전철이 계획은 잡혀 있어요. 그건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네. 지금 법원 사거리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고 있죠. 영통까지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좀 시간도 걸릴 뿐더러 좀 그런 게 어떤 서울로의 어떤 접근성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대하면서 좀 보유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다른 쪽 서울 중심 쪽에 아니면 뭐 수원 쪽에서도 좀 변화가 생기는 곳들이 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런 지역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이 더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를 네. 단기적으로 보아도 매매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지금 장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부동산 업계에 지금 한 25년째 지금 있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 불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 임기도 5년 단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자꾸 바뀌고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그 서울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정책이 좀 일관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통 여건의 변화도 또 수정이 되고 뭐 이렇고 개발 계획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보고 가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여기는 뭐 중기적으로 볼 만한 어떤 그런 호재로 보유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종목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지역을 좀 바꾸시든가 해서 변화를 주는 게 더 맞는 어떤 단지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 하락은 없지만 상승 여건도 좀 미비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고민 나눠봤는데요. 일단 네. 이주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네, 저는 송파 헬리오시티 33평 실거주 목적으로 관심 있는데요. 네. 내년 12월 입주인데 요즘 뭐 부동산 경기도 하향세이고
송파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 대량 입주라서요. 네. 그래서 2년 후에 알아봐야 하는지 매수 적기가 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를 고려하고 계신데 과연 괜찮은지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질문을 짧게 주셨는데 사실은 질문에 답이 다 있네요. 예. 그래서 뭐 알고 계신 거를 조금 더 저한테 뭐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네네.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예. 오랜 좀 시장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장 변화를 조금 더 좀 유추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헬리오시티 뭐 웬만한 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헬리오시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지가 입주하면서 조금 어떤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뒤에 쪽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그게 뭐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매수 시기를 좀 지켜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조합원 입주권 물량을 좀 보고 있는데 네네. 뭐 초기 자금이 많이 들매도 불구하고 지금 한 9억에서 10억 사이인데 그 정도 가죠. 예. 예, 이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좀 비싼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뭐냐면 좀 이따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헬리오시티는 지역 내에서는 어떤 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뭐 기대감도 높은 곳인데 좀 매수 시기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결론을 드릴게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이 연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지금 좀 관망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단지 같은 경우. 네. 예,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지도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락시형 아파트가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9,500세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송파 지역 내에서 지금 뭐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가락시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지금 30평대가 거의 뭐 평당 한 3천만 원이에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그 위쪽에 우리가 그 잠실 쪽에 위치한 주공단지, 웰스나 리센츠 뭐 이런 데를 한번 좀 비교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데도 지금 시세가 거기서 조금 상회하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새 아파트로 따지면은 가락시형이 좋지만 입지면에서는 엘스나 리센츠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슷한 가격대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엘스나 리센츠가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가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락시형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여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연관되는 게요. 지도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락시형은 이 송파권에 있는 지금 시세를 주도하고 하는 에스라 리센츠 뭐 이런 트리줌 이런 단지들이 끌고 갈 거거든요. 결국 그런데 이 단지는 이 옆에 강남권에 또 영향을 받아요. 뭐 청남이라든가 뭐 삼성동이라든가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또 영향을 받겠죠. 결국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삼성동이나 뭐 이런 데는 반포라든가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반적인 강남 송파권의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 시장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신규 단지들을. 근데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이 조금 더 지금 좀 주춤하는 양상이잖아요.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은 기존 단지들이 추가 상승 여건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대규모 단지를 입주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서 만약에 시장 자체가 앞으로 차기 정권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핀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되면 가장 큰 이 흐름이 좋은 아주 랜드마크가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대단지가 시장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그게 또 핸디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막 크게 오르고 이러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수 시기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관망을 하면서요. 네. 시장 전체의 좀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강남권 시세 뭐 이런 시세를 다른 지역이지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고민 나눠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속 시원하게 해결해 도와주신 분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갑진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진주 팀장님 첫 출연이시잖아요. 오늘 저희 방송 저부터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오늘 어느 지역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대형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고 2030 서울 플랜 12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불안한 경기,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고민해보실 필요 없이 풍부한 수요 계층으로 인해서 안정적 수익도 누려보실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네, 동대문구 용두동 잠시 뒤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성대웅 이사님 오늘 두 군데 준비하셨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 4구의 두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 지역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지역 현재 많은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를 풍부하게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배동이 서초구 내에서 많은 인구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의 리스크까지 줄여가면서 이 주변에는 많은 개발 호재로 풍부한 개발 호재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잠시 후에 서초구 방배동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다리 길 하나 강남대로 건너에 있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은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2, 3분 거리 앞에서 신분당선이라는 지하철 교통 크나큰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집가 상승 바라볼 수 있는 지역으로 잠시 후에 강남구 논현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세 군데 발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2월 말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1,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일단 방배동이 어떤 지역인지부터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방배동의 매력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 방배동이지만 본 물건지에서 바로 신호등 하나만 건너시면 서초동이 있습니다. 이 서초동과 방배동 두 지역의 장점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본 물건지에서 도보 7, 8분 거리면 2호선 방배역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에는 버스 노선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에는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와 이 반포대로를 한 번만 이용하시게 되면 동작대로까지도 편리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도로 교통망까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배동 지역은 정말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살기 좋은 곳은 풍부한 인구 수요, 직접적인 인구 수요가 가장 많다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7년도, 2016년도 서초구 지역의 인구수를 발표하자 보면은 약 44만 명이 이 서초구 구역에서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44만 명 중에서 이 서초동 방배동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24만 명입니다. 50% 이상이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이 거주하는 인구 중에서 약 65% 이상, 즉 생산 가능한 인구 20대에서 50% 이상의 50%가량의 그 생산 가능한 인구가 이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와 경제 활동이 풍부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초구 방배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역세권 지역에 주택이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7, 8거리 떨어진 곳에 많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물건지 바로 위쪽으로 입주하고 있는 서초동 법초타운과 함께 이 강남의 대치동의 명문 학군이라면 이 서초구 지역에는 본 물건지 주변인 서초동과 방배동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명문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이 대규모 빌라 단지가 이 도보로 7, 8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보 4, 5분 거리에 많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물건지 주변에는 서리풀공원과 우면상, 몽마르트 공원 등 다양한 자연 환경 잘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쪽으로 보시면은 국립국악원과 예술의 전당 등 문화 공간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에는 현재 많은 재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풍부하게 받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배동의 매력 체크해봤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주변에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롯데 칠승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롯데의 마지막 수건 사업입니다. 바로 옆쪽에 붙어있는 삼성타운의 대지와도 2배가량 넓은 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가 개발하게 되면은 47층 규모의 높이의 호텔과 상업시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이 50만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라고 있는 이 지역에 50만 이상의 직장 인구 수요가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직장 인구 수요가 몰려오게 되면은 주택의 임대차 수요, 전월세 가격뿐만 아니라 집가 상승까지도 기본이 되는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호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잠시 후에 강남구 논현동에서 집가를 호재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호재는 서리풀 터널의 개발 호재입니다. 장제 터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방배동에서 이 서초구 지역 테헤란로까지 이동을 하시려면은 이 서리풀 공원을 우회해서 이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 체증의 원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9년도가 되면은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배에서 서초, 멀게는 삼성까지는 이제 약 15분에서 2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겠으며 이 정보사부지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과 그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세비터널까지, 즉 방포대로 전 구간을 2020년까지 아트밸리 가로수길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길만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길이 들어서게 되면은 많은 유동인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은 주변의 상권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주변의 상권이 발달하게 되면은 주변의 부동산 지가는 당연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서초 우면의 R&D 센터 개발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개발지에는 삼성과 LG, KT 등의 많은 대기업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까지도 투자가 가능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개발로 인해서 많은 직장 수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우면 사는 일대에 많은 집가를 기대해도 좋지만
본 지역 말고 이 서초동과 방배동 지역에 많은 지가가 올라갔다는 사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많은 개발지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준공이 완료가 되네요. 네, 본 매물은 2017년도 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말 준공 예정인 투룸 매물입니다. 7층 중에 6층 로얄층이고요. 타 건물에 비해서 1, 2층 정도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방감과 채광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 기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편리성을 더해주는 무인 택배함까지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업체에서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본 매물 매매가 3억 1,9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8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3,9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11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2억,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8,900만 원으로 가능한 투자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세대 주택 정보 체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수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예, 본 매물은 선분양 매물이 있지만 이제 얼마 준공이 남지 않은 매물입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두 눈으로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투자 매물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본 매물은 수익성보다는 차익성에 맞는 매물이기 때문에 차익성을 원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늘 새로 오신 박진주 팀장과 함께 동대문구 용두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7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도 지역 분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용두동은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요? 본 건물은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KTX와 GTX 노선 들어오는 청량리역 또한 도보 7, 8분이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동대문구청과 홈플러스가 있고 인근에는 청량리 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등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고려대학병원, 성바오로병원, 경희대학병원 등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청계천과 청계수변공원 그리고 용두공원까지 녹지공간 굉장히 풍부하시기 때문에 내 집 앞에서 산책로를 이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에 좋습니다. 또 동부 청가물시장이라든지 마장동 축산시장 그리고 청량리 수상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상인 수요계층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이 아니라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학교까지 많은 대학교들이 인접해 있어 많은 대학교 수요층들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종로 등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과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통근 수요층들까지 수요층 굉장히 탄탄하고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이 전혀 없는 위치여서 투자용으로 보시거나 실거주용으로 보시거나 굉장히 훌륭한 곳에 입지해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용두동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두동만이 가질 수 있는 개발 호재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본 물건지 인근은 구역별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청량리 4구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 4구역의 경우에는 과거 유흥, 향락가와 같은 비선호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그 거리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65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에 있는 동부 청가물시장 부지의 경우에도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서 50층 규모의 건물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들 주상복합 건물 건설 현장 바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의 경우에도 2019년경이면 60여 층의 종합병원으로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다 하니 2020년경이면 청량리역 주변은 60여 층의 초고층 건물들로 쉽게 말해 63빌딩 같은 건물들이 약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면서 극장, 마트, 호텔, 오피스, 백화점, 종합병원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랜드마크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요. 본 물건지 아마 최대의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본 물건지 또한 용두정비구역에서 2016년 1월에 해제가 된 지역인데요. 역에서 워낙 근접하고 상권의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너무 좋아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굉장히 교통호재도 풍부한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발맞추어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KTX 노선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이 노선이 들어서고 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이면 닿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더없이 좋은 소식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수도권의 광역급 행철도인 GTX 노선도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GTX의 경우에는 인천 송도를 연결해주는 B 노선과 의정부와 금정을 연결해주는 C 노선까지 들어서고 나면 청량리역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에 착공 예정인 면목경 전철선까지 들어서고 나면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 줄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개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확 변하고 굉장히 집가 상승에 용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 보도록 할게요. 올 여름에 준공이 예정돼 있죠? 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본 건물은요. 바로 앞에 8m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우수합니다. 5층 중에 2층으로 면적은 35.59제곱미터로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40인치 TV까지 굉장히 잘 갖춰진 풀옵션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건물에는 CCTV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등도 잘 갖춰질 예정이고요. 1층은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이시기 때문에 1:1 개별 주차 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공사에서 직접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직 준공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궁금한데 가격 정보 함께 주실까요? 네, 최근 가장 가까운 인근 아파트인 용두레미안 허브리츠 아파트 20평대를 살펴보시면요. 실거래가 신고된 내역을 보셨을 때 약 4억 초반에서 5억 중반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약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긴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개발 호재들로 인한 후광효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된 개발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본 건물 툴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에는 전세가 2억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으로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8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 1억 4천만 원으로 월세 시에 대출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투자 위해서 투자할 때 유의점 체크해 봐야겠죠? 네,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가격 상승 요인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과 함께 임장 작업 통하셔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선호하시는 구조라든지 방향 꼼꼼히 체크해 보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박진주 팀장과 함께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다시 강남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논현동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사실 뭐 논현동이야 모르는 분이 없으실 만한 지역이겠지만 그래도 입지적인 여건 분석해 봐야겠죠.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1인 가구 임차인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본 매물은 9호선 신논현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9호선 언주역과 2호선 강남역,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3호선 신사역을 모두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다중역세권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지도를 우측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많은 개발이 일어나는 삼성권역까지도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 내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본 매물 좌측으로 보시면 하루 평균 유동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입주해 있습니다. 본 강남대로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강남대로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많은 개발의 이슈 바람에 불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입지해 있습니다. 본 지역이라말로 교통의 요충지,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지역입니다. 본 매물지 강남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생활 인프라 시설 정말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지 좌측으로 보시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논현동 먹자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상권이 살아있는 상권입니다. 이 24시간 상권 살아있는 바로 위쪽에는 영동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어 생활 제반 시설들 값싼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 주변에서 1분만 걸어가시게 되면 편의점과 큰 마트, 작은 마트들이 정말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 시에는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신사계백화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본 매물지에서 1분만 걸어 나오시게 되면 스포츠센터와 수영장들이 입장해 있습니다. 편리하게 여가시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본 매물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필두로 한 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변에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에 주목을 해볼까요? 현재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메모드급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일어난다면은 직접적인 집가 상승과 연계될 수 있을 겁니다.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신분당선 3단계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까지 3단계 구간이 연장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될 시에는 용산에서 강남까지 약 15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시겠고요. 이 3단계 구간 현재는 단일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9호선이 들어왔었을 때 9호선 주변의 집가 상승을 다들 눈으로 확인했을 텐데요. 이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면은 9호선 못지않은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지가 바로 내 집 앞 2, 3분 거리에서 일어나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개발 호재, 내 집 옆에서 개발이 일어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약 6.8km 되는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 체증의 완화가 되고 그 지상층에 있는 약 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는 문화, 주민 생활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는 나비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 바로 내 집 옆에서 일어난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서초권 지역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매물지 밑에 있습니다. 롯데 칠성부지의 개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한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있는 16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국제 업무 시설이 조성이 될 마이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 한전 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러한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부 체납하게 된 돈은 지하 6층까지의 대규모 환승센터인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단적으로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고용 창출되는 예상 인원이 122만 명입니다. 작년 수원 인구가 이제 막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수원의 총 인구가 강남으로 유입한다는 사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서 임차인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예, 본 매물은 6층 중에 5층 매물입니다. 로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너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인 만큼 개방감과 체감감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는 사진들 실매물입니다. 내부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뿐만 아니라 CCTV까지도 잘 갖추어진 건물이고요.
이 사후 관리 전문 업체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그간에 지방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체크해 봐야겠는데 가격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가요? 예, 보험 매물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3억 활용 시에는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겠고요. 보험 매물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임차 수요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차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원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2억 2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9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익형에 더 적합한 부동산 정보다라는 말씀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 함께 체크해 주시죠. 예, 보험 매물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이지만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임장할송 철저히 통해서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부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탁 트인 앞에 전경과 함께 괜찮게 잘 지어졌다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발품 팔아서 체크해 보시는 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부동산 정보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도 알짜 정보 가득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갑진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